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나사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로 나간 스피어-X는 세계 최초로 3차원 우주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기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23곳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연구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R&D를 추진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계획인데 잠시 후 김영식 이사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판매 장려금 정보 공유와 가입자 조정 담합을 이유로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방통위의 법 집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때 협상으로 얻어낸 철강 면제 쿼터도 없어져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8.9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스피어-X는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임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어둠 속 우뚝 솟아있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린 우주망원경 스피어-X. 8.9기 끝에 드디어 지구를 떠나갔습니다. 우주로 출발한 스피어-X는 발사 2분이 지나자 주 엔진이 종료되면서 2단 분리가 이뤄졌고 발사 42분 후에는 발사체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정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후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이 이뤄지면서 스피어-X는 최종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천문연구원과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요. 발사 후에 한 10일이나 한 2주 정도 뒤에부터 데이터가 얻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 지난달 28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까지는 부침이 많았습니다. 우주망원경을 싸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의 압력장치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추가 점검을 진행했고 충격 완화 특정 부품에도 문제가 생겨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이후에도 기상 악화나 발사 순서 지연 등의 이유로 8번이나 발사일을 연기했습니다. 발사나 시험 운영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 임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해진 임무 기간 2년 반 동안에 4번의 전청 관측을 반드시 보장하게 됩니다. 스피어-X는 전체 하늘을 102개의 적외선 색으로 관측할 수 있어 세계 최초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고 우주 내 생명체 존재 환경 등도 파악합니다. 지상에서 약 700km 위 궤도를 돌게 될 스피어-X. 약 40일 정도 시험 가동을 한 뒤 곧바로 과학 임무 관측에 들어갑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냉각제가 누설돼 원전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새벽 6시 30분쯤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내부 방사선 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해 점검한 결과 냉각제가 누설된 것을 확인하고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로 경납 건물 밖으로 방사선이 나가는 등의 문제는 없다며 조사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누설 원인과 정비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고효율 빛에너지 전환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정영 석좌 교수와 인하대 이문상 교수 공동연구팀은 빛이 금속 나노 구조체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플라즈모닉 핫홀을 더 오래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연구팀은 금속 나노 그물망을 질화 갈륨 반도체 기판 위에 올려
1조분의 1초 안에 사라지는 핫홀 추출을 촉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광전도성 원자힘 현미경을 활용해 핫홀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핫홀은 금 나노 그물망의 빛이 국소적으로 집중되는 영역에서 강하게 활성화되지만 질화 갈륨 기판의 성장 방향을 바꾸면 이외의 영역에서도 활성화되는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번호 이동 가입자 수와 판매 장려금 정보를 공유하고 가입자 조정 담합을 벌였다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 1,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나친 판매 장려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단통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 이동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지나친 판매 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상황반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번호 이동 가입자 상황과 판매 장려금 정보를 공유하며 가입자 순중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면 이 사업자가 스스로 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이통사가 장려금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 이동 건수를 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따라하게 돼 결국 모두 가입자는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느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이어서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할 이유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번호 이동 순 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서 2016년 200건 이내로 줄어들었고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 역시 2014년 2만 8천여 건에서 2016년 1만 5천여 건으로 45.7%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년간의 담합을 적발한 이번 사건으로 경쟁이 활성화돼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유감을 나타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이 통사들은 지나친 지원금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따랐을 뿐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나란히 반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유감이라며 가입자 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법 집행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도 타사와 담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방통위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통법에 의해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와 공정위가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을 활용해 산청, 함양, 거천, 합천 등 경남 4개 지역의 현금 배달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배달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우체국 배달원이 현금으로 전달하는 우편 서비스로 고령층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지원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입금됐으나 금융기관이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것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등 또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기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철강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 관세를 부과했던 일기와 달리 이번엔 둘 다 25%로 관세율을 올렸고 적용 대상도 253개 파생 상품까지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일기 때 협상으로 얻어낸 연간 263만 톤의 철강 면제 쿼터도 없어져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의 시작인 셈입니다. Tariffs are having a tremendously positive impact. Tariffs are, they don't want to pay 25% or whatever it may be. It may go up higher, maybe go up higher.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에 추가 요금 부과를 요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온타리오 주지사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화 이후 추가 요금 부과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He has called and he said he's not going to do that. Okay, he's not going to do that. Will you make a different decision now about the tariffs on Canada? Will you reduce it? That, but probably so. Yeah. You're He was a gentleman. Will you reduce it?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증시 하락 등 지금의 상황은 미국 경제의 황금기로 가기 위한 과도기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지난 200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 협회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중국, 일본, 타이완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반도체나 CDMA 개발 등과 같이 과거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런 정부 출연 연구기관 23곳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입니다. 오늘 투데이인에서는 김영식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모시고 연구회의 비전과 향후 주요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NST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NST가 키스트나 한국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소원, 또 한국기계연구원과 같은 이 출연 연구소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NST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NST 소관 기관 23개 출연연이 있습니다. 출연연이 고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발맞추어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을 저희들이 출범했습니다. 예. 작년부터 올해 또 그리고 해마다 1,000억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한 과제당 200억씩 원전 지원하면 1,000억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총괄 담당하고 계신 기관인데 취임 후에 이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결형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 구현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기술 중심이었습니다만 5차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간 중심 사회를 구현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완결형 우리가 R&D 완결형을 완성도를 높이자라는 데 창안을 두고 어떻게 하면 완성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때까지는 이제 연구 부분과 마케팅 부분이 좀 따로 놀았습니다만 이것을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연구와 마케팅 분야를 한 번에 가져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네네. 하셨군요. 그 네이처에서도 분석한 내용인데 그 우리나라 R&D 있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개선 방향도 있으십니까? 네, 사실 부족한 거는 뭐 지적한 바로도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R&D 역할만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연구원들이 했던 생각이고요. 마케팅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따로따로 놀았을 때와 함께 연구를 우리가 기획할 때 마케팅도 고려하면서 연구를 출범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아웃풋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마케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NS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매치메이커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관주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시장 주도형으로 바꾸면은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출범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NS맵을 통해 가지고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파악하는 그와 같은 정보를 연구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연구원들과 함께 성과를 또 내실 계획이 있으셨군요. 근데 또 관련해서 그 최근 중국 딥시크가 또 큰 화제였는데 네. 뭐 이것을 비롯해서 국가 간의 AI 연구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년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과학기술계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중국 AI가 전 세계적으로 던지는 화두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이때까지 오픈 AI 같이 딥러닝이라든지 거대 모델이 거친 주축이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딥시크 같은 저비용으로 이렇게 AI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었고 예. 저희들 봤을 때는 그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다양한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예. 그 같은 문화와 AI가 접목했을 때 아마 새로운 우리 미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는 하나의 또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K-팝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와도 연계할 계획이 또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생성형 AI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거죠? 생성형 AI도 지금 각 우리 출연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네이버라든지 또 삼성이라든지 각 대기업들마다 다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또 심화됨에 따라서 주요 강대국은 먼저 이제 우수 연구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또 과학기술계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에 대한 방안도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 인재가 미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인재를 얘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학기술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풋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웃풋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풋이라는 것은 결국 우선 인재를 영입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법도 개정하면서 우선 인재를 모실 수 있는 길을 트였습니다만은 아웃풋이라는 것은 결국 우선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같이 병행했었을 때 좀 미루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효과를 내는 그 부분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인재 영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각 출연자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우리가 기재부가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국을 보면 엄청나게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하회를 보고 와서 MWC에 하회를 한번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인력이 20만 명 중에 12만 명이 R&D 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봤을 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부분에 정말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지금 글로벌 탑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1등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선 인재를 모셔올까 하는 것이 저희들 함께 고민해야 하고 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의 대학 졸업자 중에 절반 이상이 또 공대 졸업자였다는 기사를 또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뭐 저희 스푼 현실은 지금 모든 우선 인재들이 이제 의대라든지 전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공대 쪽으로 많이 이게 들어오지 않는 우선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유인책도 우리 정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신 그 MWC가 있는데 매년 초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CES와 MWC가 있는데 세계 각국이 이제 저마다 가진 혁신적인 그 기술들을 앞다퉈서 경쟁하는 홍보하는 그런 축제장인데 두 행사 모두 참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월 초와 예. 전무일제 갔다 왔었습니다. 예. MWC는. 행사장에 다녀오시고 느끼신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CES는 주로 이제 미국 주도형이고요.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MWC는 그진 중국 동부대라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예. 그 대학의 중국 무대를 좀 지켜봤었고 보고 느끼는 거는 AI가 지금 모든 제품에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MWC에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우리 우수 임팩트 높은 연구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정말 무섭다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이번에 보고 느꼈던 거는 그 AI 모델이 하웨이에서 이제 전시를 봤었는데 교육부터 예. 헬스, 그다음에 병원, 건축, 도시, 모든 금융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꾸려가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국이 만약 그 도시 전체를 탑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비교는 아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그렇게 세계 축제장에 가서 보시고 느끼신 점이 그런 AI와 관련된 기술이 우리가 많이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끼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수 인재가 그만큼 또 확보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도입하셨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고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하시는 거죠? 특임 연구원 제도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과학자에 대해 가지고 그 많은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 미래 먹거리는 과학기술이 이 먹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우수한 인재가 저희 이 과학계에 많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또 우리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영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연구기관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존재인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총괄기관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R&D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과학기술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